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한국 리츠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리츠 시장이 실제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좀 어찌 보면 한국 현대 리츠, 상장 리츠 시장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성장을 했고 2018년 이후로 21개가 상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또 이렇게 투자자의 눈높이에는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리츠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리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개별 리츠의 자산들 그리고 그 자산들이 투자하는 섹터,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금리에 따른 영향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펀드 매니저, 리츠 펀드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리츠라는 게 이제 보면 AMC가 리츠를 운용을 하고 또 AMC의 또 대표 매니저가 이렇게 리츠를 운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로 리츠 전략을 짜고 투자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자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리츠 매니저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에 이제 전반적으로 리츠 매니저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보통 보면 이제 부동산 사모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리츠를 운용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기가 정해져 있고 또 5년, 길게 7년 단위로 이렇게 사고 팔다 보니까 이 영속형 투자 어떤 상품 투자 기구인 리츠와는 좀 다른 운용 방식이나 이런 필요한 역량들이 많이 다르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장 리츠는 또 다른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사모부동산 펀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역량들을 갖추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역량을 이제 갖춘 리츠들과 또 아닌 리츠들의 어떤 차이도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드릴 얘기는 사실 작년과 연초에 이런 리츠 매니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어떤 리츠들의 어떤 매니저들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바뀐 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KB스타 리츠입니다.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원강석 리츠 운용 본부장이 이제 회사를 떠났죠. 태강 그룹으로 가서 회사를 떠났는데 그러면서 이 빈자리를 메워야 됐고 이제 그동안 내부 외부에서 많이 물색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내부에 있는 이 홍성필 본부장한테 이제 KB스타 리츠 운용을 맡기로 했는데요. 홍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본부장을 맡았었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이 KB스타 리츠의 운용을 맡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보면 프루덴셜 생명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 이제 KB자산운용을 옮겨서 해외 부동산 본부를 맡아오다가 이번에 새로 KB스타 리츠를 맡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핵심 자산이 벨기에에 있는 갤럭시 타워와 이제 런던에 있는 오피스가 있는데 이런 해외 자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홍 본부장이 이제 해외 부동산 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맡긴 걸로 보이고요. 이 사실 KB스타 리츠는 그동안 이제 운용력 교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장을 이제 2022년 10월에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곧바로 이제 반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상장을 주도했던 본부장이 떠났고 그 자리를 또 원강섭 본부장이 와서 채웠는데 거의 1년 만에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본부장이 왔고 이 앞으로 우려되는 점들도 많이 있죠.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이제 안 좋기도 한데 이 해외 자산 가치 하락이라든지 리파이낸싱 그리고 최근 어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정산 이슈까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또 지금 해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국내로 이렇게 좀 국내 중심으로 바꿔서 또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과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리츠 매니저 바뀌는 게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리츠 매니저들도 영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리츠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핵심 운영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었는데 새로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아니고 현준호 부문장이 이제 롯데리츠 투자와 운영을 총괄하게 됐는데요. 롯데리츠의 어떤 운영력 변화는 이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준호 부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 출신입니다. 롯데건설로 입사를 해서 또 롯데 지주의 재무 쪽에 있다가 롯데리츠가 설립될 때 초창기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던 운영력이고 작년에 이제 또 롯데리츠 같은 경우 작년 연초에 이 대표가 바뀌기도 했죠. AMC 대표가 바뀌기도 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제 김소연 대표가 오면서 또 이렇게
뭐 기존에 있는 인력 중에서 롯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롯데그룹과 이해관계 그리고 리츠 시장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는 이 현 부문장과 1년 정도 호흡을 맞췄고 또 이렇게 적임자로 판단해서 이번에 또 대표 펀드 매니저가 된 거죠. 롯데리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또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운용력, 이 핵심 운용력은 좀 이렇게 히스토리를 잘 알는 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투자자들 소통이라든지 향후 전략을 짜는데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은 삼성 FN리츠입니다. 삼성 FN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김대혁 상무가 이제 리츠까지 같이 운용을 했는데 이 김대혁 상무가 하는 일은 꼭 리츠만 하는 건 아니고 국내 부동산 투자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리츠 비즈니스가 삼성 SRA 자산운용에서 차지하지 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꼼꼼하게 챙기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리츠 투자 부문장을 새로 이렇게 앉혔습니다. 이제 김대혁 상무 밑에서 주로 대출 투자를 하던 윤민재 사업부장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이제 삼성 FN리츠 포함해서 리츠 부문을 전담하게 됐고 아무래도 이제 리츠만 맡게 됐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제 투자라든지 확장 그리고 IR 이런 데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운용력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리츠 부문 수장을 뽑고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 리츠 부문의 리더십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상장 때 조영민 이제 해외 부동산 부문 맡고 있는 부문장이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해외 부문과 이제 리츠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리츠 쪽에 힘이 덜 실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 리츠만 맡게 되는 또 이런 새로운 리더십 오게 되면 또 기존의 어떤 그 상장 리츠를 좀 더 잘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잘 챙기기를 바랍니다. 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다들 알다시피 지금 주가가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 펀드 매니저, 리츠 대표 매니저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 AMC들의 리더십이 바뀐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 리츠 운용이죠.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본부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 새로 오셨는데 상당히 이렇게 금융지주 안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분이고 또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AMC가 2017년에 생겼고 2018년에 이제 신한 알파 리츠 상장하고 그 다음에 신한 서부 T&D 리츠 상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까지 상장을 했는데 뭐 가장 많은 리츠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분명히 이 리츠 시장에 되게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이렇게 개척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투자자들과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신한이 그동안 이제 신한 알파 리츠로 쌓아온 명성까지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로 이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리츠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사실 신한금융그룹에서 이제 힘이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신한 리츠 운용과 신한 상장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신한이 이제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리츠 MC 출범할 때만 해도 사실 이제 금융그룹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줄 거다 이런 이제 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랬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뭐 금융지주의 어떤 계열사 사장들 그리고 회장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다. 협업 구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만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한 리츠 운용의 대표가 이제 어찌 보면 신한금융그룹에서 상당히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또 이 상장 리츠들을 키우는데 신한금융그룹이 함께 하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SK리츠 운용도 대표가 바뀌었죠. SK리츠도 이 초대 대표였던 신도철 대표가 이번에 회사를 떠나게 됐고요. 사실 신도철 대표가 이제 했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뭐 이 스폰서 리츠, 특히 대기업 스폰서 리츠는 여러 가지 이해상충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제 SK 리츠가 그래도 가장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 주가 수준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대기업 스폰서 리츠 중에서는. 그리고 신도철 대표가 했던 가장 이제 좋았던 이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대기업 스폰서 리츠는 이제 대기업 뭐 스폰서로부터 이제 또 등살에 계속 이제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개인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종로타워 편입할 때나 SK 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편입할 때도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그냥 뭐 그 스폰서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뭐 상당히 그래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에 나간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IR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어쨌든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도 또 이렇게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비춰줬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근데 이제 SK 리츠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뭐 SK 그룹에서 이제 온 장근준 대표 오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증권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적인 시각으로 많이 볼 것 같고요. 또 재무 쪽에 계속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리츠가 있죠. 뭐 코람코 더원 리츠, 그리고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그리고 이리츠 코크랩, 이렇게 세 개의 리츠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 투자 부문을 이끌던 이제 김철규 부문장이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고, 또 코람코 더원 리츠와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작년 말에 코람코 자산운용으로 이제 저걸 옮긴 윤장호 부사장이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윤 부사장이 이렇게 코람코 운용으로 옮기면서 이제 코람코의 세계 리츠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리츠 코크랩과 이제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김철규 부문장 산하에 있고, 또 이 코람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펀딩실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향후에 코람코 더원 리츠와 코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합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코람코도 뭐 리츠 부문의 어떤 리더십이 좀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체 투자, 특히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를 하는 이제 운용사 그리고 운용력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체 투자보다는 훨씬 더 빨리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운용력이나 이제 운용사가 마음에 안 들 때 또 교체가 가능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상품 이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데, 이 대체 투자는 뭐 사모도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사모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런 매니저들이 얼마나 그동안 영속성을 가지고 운용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트랙 레코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특히 뭐 하물며 이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영속형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니저들과 운용사의 어떤 영속적인 어떤 그런 운용 역량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최근에 어떤 리츠 운용력들이 바뀐 상장 리츠들 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KB스타 리츠, 롯데 리츠, 삼성 FNC 리츠, 그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그리고 뭐 리더십 AMC 대표가 바뀐 신한 리츠 운용과 SK 리츠 운용, 코람코 자산 신탁까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리츠들이 또 연초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1년 뒤에는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츠 매니저 바뀐 상장 리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